안녕하세요. 함소한의원 의정부점 양간원장입니다. 예비만부터 준비하는 우리 아이와 엄마의 영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비만부터 우리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영양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것 임신 준비하면서부터 엽산 보충해야 됩니다 라고 많이 들으셨지요. 엽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임신기 초반에 아이들의 중요 기간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자랄 때의 임신기간 중에 초반에는 좀 더 중요한 신경계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자라게 되고요. 후반으로 가게 될수록 아이들이 나와서 좀 더 잘 버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체격을 불려가는 시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신의 초기 아이들의 신경관이 완성이 돼가는 시기에 엽산을 충분히 보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엽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부족하기가 쉬운 영양분인 만큼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부모님, 엄마, 아빠 양쪽 모두가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고 초반에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임신의 중후반기가 되면은 엽산은 이제 쉬어도 되고요. 엽산을 쉬게 되면서는 입덧이 지나가고 난 후에는 철분을 충분하게 보충을 해야지 출산 이후에 빈혈이 생긴다든지 아이의 체중이 적게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엽산과 철분 외에도요, 엄마가 챙겨야 할 영양분들은 좀 더 많습니다. 일단 비타민 D를 따로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엄마가 비타민 D를 충분하게 섭취를 했을 때에 임신 중독증을 예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엄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죠. 아토피를 예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몸에서도 충분하게 햇빛을 쐬고 그리고 비타민 D가 충분한 음식을 먹는다면 어느 정도 보충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바르는 데다가 미세먼지 등의 영향 때문에 충분한 햇빛을 쐬기가 좀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따로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평상시에 필요한 양에 비해서 3배까지도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많은 용량을 섭취를 하기보다는 기본 용량 정도의 1000 IU 정도를 섭취를 해주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유산균과 오메가3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유산균, 나는 변비가 없는데 왜 유산균을 먹어야 할까? 선생님, 우리 아이는 응가 되게 예쁘게 잘 보는데도 유산균을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유산균의 역할은 응가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응가를 좀 더 편안하게 보게 하는 것에도 있지만은 장 내에 좀 더 건강한 정상 세균통이 잘 자라도록 하는데 그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장 내에서 정상 세균통이 잘 자라게 되면요, 장으로부터 자라게 되는 면역세포들도 좀 더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고요. 피부 장벽도 좀 더 튼튼해져서 아토피나 알레르기 질환으로부터도 좀 더 멀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분만 시에 질식 분만을 하게 될 때에 질로부터 아이가 나오게 되면서 엄마의 질에 있는 유익균으로부터 많은 이득을 보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유산균 샤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엄마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충분한 유산균을 섭취를 한다면 좀 더 좋은 유산균, 유익균들을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임신 중에도 유산균을 꾸준하게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처음에 얘기 드렸던 임신 후반부에 꼭 섭취를 해야 될 영양제 중에 하나인 철분을 복용을 했을 때 철분은 엄마의 빈혈을 예방해주는 좋은 영양제 중에 하나지만은 철분을 좀 강하게 복용을 하게 되면은 변비가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엄마들이 변비에서부터도 좀 더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유산균이 해줄 수 있습니다. 오메가3도 보충을 해주면 좋은데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인체 내에서 따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충분한 양을 공급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는요, 혈액순환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고요. 태아의 눈과 귀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DHA와 EPA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가 복용을 해야 될 오메가3는 DHA 함량이 높은 것이 좀 더 좋습니다.
다만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출혈의 위험을 좀 더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신 후반부에는 복용하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임신 중에 체크를 할 때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오메가3 복용을 아직 해도 되는지, 후반부에는 쉬는 것이 좋은지를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들의 영양 섭취는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이후에도 아이들의 편식과 그다음 밥 잘 먹는 것으로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의 음식 먹는 것에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는 편식이 심해요 예요. 특히 성장을 주 증상으로 오시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는 밥만 먹으려고 해서, 또는 밥은 안 먹으려고 해서, 고기만 먹으려고 해서 걱정하시는 어머님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엄마의 고른 영양 섭취, 그리고 엄마 아빠 가족들이 얼마나 식사 시간을 즐기고 골고루 잘 먹는가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편식도 좀 더 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낯선 맛을 싫어해요. 엄마의 모유나 분유는 약간 달콤한 맛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약간은 달콤한 맛에 좀 더 익숙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독을 감별을 해낼 수 있도록 아이들은 쓴맛에 좀 더 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쓴맛이 나는 음식이나 낯선 향이 나는 음식을 싫어하게 되는데요. 이런 낯선 음식을 싫어하는 것을 보통 네오포비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네오포비아에서 좀 더 멀어지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먼저 새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보이지 않고 골고루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다양한 식재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를 해서 먹어본다든지,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음식은 뭐지?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 먹어보니 맛있어. 우리 땡땡이도 먹어볼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아이들의 편식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양한 음식들을 먹고, 그리고 다양한 음식을 즐겁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